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가슴으로 낳은 내 딸 윤서 사랑한다. 윤서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자랐지만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을 나가면서 가정이 무너졌다. 엄마 김미정은 두 딸을 데리고 전남 해남의 작은 월세집으로 내려왔다. 바다 냄새와 시장 소리가 낯설었고 윤서는 늘 마음속으로 왜 우리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원망을 품었다. 어느 날 엄마가 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박철수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해남에서 작은 카페 겸 펜션을 운영하는 중년 남자였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윤서야, 이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서는 아직 아빠가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을이라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전개. 철수는 꾸준히 두 딸에게 다가왔다. 새벽에 학교 갈 때 도시락을 챙겨주고 시험 기간이면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하지만 윤서는 이상한 남자라며 차갑게 거리를 두었다. 동생 윤아는 금세 마음을 열었지만 윤서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더 완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 철수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 미정을 업고 응급실로 뛰었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저 사람 없었으면 엄마가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자 철수는 가게 문을 닫다시피 하고 병간호에 전념했다. 윤서는 방황 끝에 철수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도우며 조금씩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느 비 오는 날 학교 앞에 서 있는 윤서를 철수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다. 그 순간 윤서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철수에게 아저씨 아니, 아빠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철수는 놀라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자신이 벽을 허물었다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흘러 엄마의 병은 차도를 보였고 윤서는 대학을 졸업한 뒤 해남으로 내려와 철수의 펜션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 서울 생활보다 바닷가 삶이 더 편안해졌다. 어느 여름날 펜션에 온 손님들이 윤서 씨가 만든 밥 정말 맛있어요라고 칭찬했다. 윤서는 마음속으로 아빠가 물려준 정성과 엄마가 가르쳐준 끈기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윤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기 때문이다. 윤서는 바다 풍경 카페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철수는 오전 일찍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네, 철수 아저씨. 잘 부탁드립니다. 아저씨라는 호칭이 입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커플과 부산에서 온 가족 단위 손님들이었습니다. 윤서는 서빙과 펜션 체크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방에 수건이 부족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윤서가 허둥지둥 뛰어가자 철수가 따라왔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손님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윤서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서울 회사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가족이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온 것입니다. 저희는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김치찌개가 나왔죠? 아버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문을 잘못 받았나 봅니다. 윤서가 사과했지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철수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새로 만들어드리고 오늘 식사는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윤서는 주방 구석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윤서 씨.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저씨, 저 때문에 손해만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손해가 아니에요. 이런 실수로 배우는 거죠. 철수의 위로에도 윤서의 기분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엄마 김미정이 시장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렀습니다. 윤서야, 첫날인데 어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엄마. 미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철수가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윤서 씨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철수 씨가 너무 좋게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윤서의 말에 미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윤서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엄마, 저는 사실만 말한 거예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녁 무렵 새로운 손님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60대 정도의 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2층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윤서가 말하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단 오르기 힘든데 혹시 1층 방은 없나요? 죄송합니다. 1층은 카페 공간이라서. 윤서가 곤란해하는 순간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짐 들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드릴게요. 필요하시면 1층 휴게 공간도 언제든 이용하세요. 철수가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윤서는 자신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서야, 오늘 조금 예민했던 것 같은데? 엄마는 왜 자꾸 철수 아저씨 편만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이니까 그렇지. 미정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저는 아직 모든 게 어색해요. 갑자기 가족이 되었다는 것도 같이 일한다는 것도. 윤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너무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니야?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예요. 윤서는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생긴 상처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동생과의 솔직한 대화. 주말에 동생 유나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고등학생인 유나는 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유나야, 언제 내려왔어? 갑자기? 주말이니까 언니 일하는 거 구경하러 왔지. 유나는 철수에게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엄마가 항상 좋은 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유나야, 안녕. 서울에서 잘 지냈어? 철수와 유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는 철수의 제안으로 가족 4명이 카페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야, 수능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로를 아직 확실히 못 정했어요.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와, 아저씨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유나의 순수한 반응에 모두가 웃었지만 윤서만은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나가 윤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철수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 거야? 엄마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진심으로 잘해주시고. 유나의 말에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혹시 아직도 아빠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생의 직설적인 질문에 윤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요. 하지만 철수 아저씨는 다른 것 같은데.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언니가 저보다 7살 많다고 해서 제가 바보는 아니에요. 유나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윤서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유나가 서울로 올라간 후 윤서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카페에 나가니 철수가 평소보다 더 일찍 와 있었습니다. 윤서 씨, 주말에 고생하셨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철수의 말에도 윤서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왜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사이인데. 윤서의 질문에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가족이 꼭 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에요. 철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서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의존하다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엄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철수 아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미정이 딸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떠나시면 어떡해요? 윤서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윤서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 새로운 가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의 진심 어린 모습들도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는 따뜻함, 엄마를 보살피는 정성,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여준 배려까지 완전히 마음을 닫지는 말자. 윤서는 조심스럽게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자. 서두르지 말고. 바다 냄새가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윤서는 자신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철수를 바라보려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윤서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조금씩 카페 일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철수와의 관계도 처음보다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고 필요한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평소보다 조용한 카페에서 윤서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주방에서 내일 아침에 쓸 빵 반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나의 전화였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병원에 있어. 윤서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뭐? 어디 병원? 언제부터? 해남종합병원. 시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졌대. 철수가 윤서의 급하게 변한 목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가볼게. 유나야, 거기 있어. 전화를 끊은 윤서는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어요. 철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해남종합병원 응급실은 작고 낡았습니다. 윤서와 철수가 도착했을 때 유나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윤서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언니, 엄마가 아직 검사 중이래. 의식은 있는데 많이 아파 보여. 철수가 간호사에게 가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정확한 진단은 검사 결과를 봐야 한대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딸들입니다. 윤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입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괜찮을까? 유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윤서는 동생을 달랬지만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약해 보였습니다. 미정 씨, 괜찮으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철수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미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윤서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픈 데 없어요? 조금 어지러워.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철수가 말했습니다. 윤서 씨, 유나 씨는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있을게요. 유나는 학교도 가야 하고 윤서 씨도 피곤하실 텐데. 아저씨가 더 피곤하실 텐데요. 카페도 열어야 하시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철수의 말에 윤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약물 치료를 강화해야겠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3주는 보셔야겠어요. 그 이후에도 집에서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윤서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어집니다. 자신도 카페에서 일하지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서울로 올라가. 언니, 나는 여기 있을래. 학교 가야 하잖아.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도 엄마가.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서울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 내려와. 여기는 제가 윤서 씨와 함께 있을게요. 아저씨까지 이렇게 하시면. 윤서가 말을 시작했지만 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말에 윤서는 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윤서는 병원과 카페를 오가며 지쳤습니다. 철수도 카페 운영과 병원 간병을 함께 하느라 눈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언니,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유나가 주말에 내려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일을 못하시니까.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낼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윤서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저희 가족 일인데 아저씨가 왜? 그럼 누가 내요? 윤서 씨가 낼 수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럼 됐잖아요. 저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윤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윤서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서도 계속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되고 누군가 계속 돌봐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요? 최소 3-4개월은 보셔야겠어요. 윤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시장 일을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누군가 계속 돌봐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에서 철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엄마 간병도 해야 하고 생계도 걱정이고. 유나는 수능도 있고. 철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울게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카페도 요즘 손님이 줄어서 어려워요. 코로나도 다시 심해지고. 윤서는 처음으로 철수도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저씨도 힘드시면서 저희까지 도우시려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윤서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깊어지는 절망.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나 학교 그만두고 내려갈까? 무슨 소리야?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부가 되겠어? 차라리 내려가서 일하는 게. 절대 안 돼. 윤서는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엄마와 대화했습니다. 윤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미안해.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윤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과 카페를 오가며 지쳤고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윤서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윤서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어머님을 저희 집 1층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1층에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어머님이 계시면서 제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담을 어떻게 드려요? 부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윤서 씨는 계속 일하면서 유나 학비도 벌 수 있고
철수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지만 윤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제안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철수 아저씨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건가? 만약에 나중에 마음이 변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철수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지. 하지만 너는 어때? 마음이 준비됐어?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 의지하는 거야. 너무 자존심만 세우지 마. 엄마의 말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철수에게 답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데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독립할게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게요. 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 순간 윤서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계속될 테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함께 넘길 수 있을까? 윤서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던 날 윤서는 일찍부터 철수의 집 1층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기가 좋을까요? 철수가 침대 위치를 옮기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서는 이불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철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엄마를 모시고 왔습니다. 미정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편하게 계세요. 윤서야, 너도 고생 많았어. 엄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힘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첫 주는 어색했습니다. 윤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엄마 상태를 확인하고 카페로 갔습니다. 철수는 중간중간 아래층을 내려가 미정을 돌봤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철수가 정해진 시간마다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되어서. 부탁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서가 카페에 나갔더니 철수가 엄마 몫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직접 하세요? 네. 병원 식단표를 받아왔어요. 염분이랑 기름기를 줄여야 한대요. 철수는 야채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요리는 제가 더 익숙해요. 윤서는 철수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익숙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엄마께 식사를 드렸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병원 음식이랑 완전히 달라. 미정이 밝게 웃었습니다. 몸에 좋은 걸로만 했어요. 철수의 대답에 윤서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철수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좋아하셨어요? 미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해먹어야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남의 손맛이 그리워요. 가족이 해주는 음식 말이에요. 철수의 말에 윤서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몸 다 나으시면 같이 해요. 정말요? 네. 약속이에요. 그날 밤 윤서는 철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걸까? 주말에 유나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많이 좋아 보여요. 유나야, 우리 막내.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요즘 성적도 올랐어요. 유나는 철수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돌봐주셔서.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저녁 식사 후 유나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표정이요. 처음에 해남 왔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유나의 말에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철수 아저씨도 완전히 가족 같아 보여요. 아직은. 언니 인정하세요. 아저씨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유나의 말에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와 철수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윤서 왔네. 이리 와서 같이 봐. 엄마가 손짓했습니다. 윤서는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사람들. 아저씨. 윤서가 철수를 불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고마워서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와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윤서야, 내가 준비했어? 네. 아저씨가 항상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음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도울게요. 요리도 배우고 싶고요. 그럼 같이 해요. 손님들 음식도 같이 만들고. 정말요? 네. 윤서 씨가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윤서는 철수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세요? 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서가 먼저 답했습니다. 네, 딸이에요.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간 후 철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사실이잖아요. 그날 저녁 윤서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새 메뉴 만들어 볼까요? 철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좋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엄마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시장 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독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어색해하더니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유나도 주말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 같네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지.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피보다 진한 가족이에요. 윤서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서 계속 살면서 카페 일 도울게요. 정말? 서울 생활은 생각 안 해? 여기가 더 좋아요. 진짜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카페도 더 크게 만들어 볼까? 펜션도 확장하고.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해요. 그럼 유나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벌어야겠네. 네. 우리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가 아름다웠습니다. 몇 주 후 윤서는 바닷가를 혼자 걸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던 철수가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윤서야, 요즘 어떻게 지내? 정말 좋아.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가족들? 복수형이네? 응.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다행이다.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 전화를 끊고 윤서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세 사람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유나까지. 언니 왔다. 유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같이 봐. 재밌는 프로그램이야. 엄마가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윤서는 그들 사이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바다 냄새가 나는 이 작은 집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해남에 온 지 2년이 되는 봄날이었습니다. 윤서는 바다 풍경 카페 앞에서 새로 단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다 풍경 가족 카페. 작은 글씨로 박철수 김미 정박윤서 공동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간판 정말 예뻐요. 주말에 내려온 유나가 손뼉을 쳤습니다. 이제 고3이 된 유나는 키도 더 크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우리 유나가 대학생 되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겠네.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도울게요. 카페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옆 건물을 임대해서 펜션도 확장했습니다. 윤서가 직접 디자인한 메뉴판과 철수가 개발한 특제 원두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아침 7시 윤서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1층에서 엄마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일찍 일어났네. 엄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완전히 좋아졌어. 요즘 이렇게 바쁘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미정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시장 일도 다시 시작했고 카페 일도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벌써 나가서 빵 굽고 있어. 오늘 단체 손님 오신다며? 네, 서울에서 회사 워크숍으로 20명이 오세요. 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님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도 서둘러 준비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전에 서울에서 온 회사원들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직장인들이었는데 그중 한 여자가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가족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럽네요. 저도 이런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일해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했죠. 윤서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점심시간에 철수가 직접 만든 해남 특산물 요리를 내놨습니다. 손님들이 감탄했습니다. 사장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30년 넘게 요리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딸이 더 잘해요. 철수가 윤서를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에 손님들이 떠난 후 가족들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바빴네. 미정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람 있었어요.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윤서가 얼마나 날 경계했는데. 아빠, 그때 얘기는 왜 또 해요? 윤서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야, 그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더 소중한 거지. 그날 밤 윤서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서 막막했던 시간들, 해남에 처음 와서 느꼈던 낯설음, 철수에 대한 경계심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나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언니, 대학 합격했어. 전화 너머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해. 전남대 사회복지학과요. 해남에서 가까워서 자주 내려올 수 있어요.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철수는 특별히 축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유나야, 정말 축하한다. 내가 열심히 한 결과야.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났어요. 유나는 이제 철수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대학 가서도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 일 도와줘야 해. 미정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우리 집인데.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친아버지였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거의 15년 만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사과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부끄러워서 연락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딸들을 만나고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윤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미안함도 그리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가족들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서야, 그분도 내 아버지야. 만나고 싶으면 만나도 돼. 정말요? 아빠는 괜찮으세요? 나는 지금 내 아빠고 그분은 널 낳아주신 아버지지. 둘 다 소중한 거야.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씨 말이 맞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해. 하지만 윤서야, 진짜 가족은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단단해졌어. 철수의 말에 윤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는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해남 시내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윤서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너희들이 잘 컸구나. 엄마도 좋은 분을 만나셨고. 네.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다행이다. 내가 못한 일을 그분이 해주셨구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끔 안부 연락해도 될까? 네,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가족들에게 만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땠어?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았어요. 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요. 윤서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철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윤서야, 낳아주신 분도 고맙지만 키워주신 분이 더 소중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몇 달 후 유나의 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광주에 갔습니다. 우리 막내 대학생 됐네.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우리 가족 자랑이야. 철수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우리가 응원할게. 네, 아빠. 그리고 방학 때마다 카페 일 도우러 갈게요. 그럼 알바비도 줘야겠네.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저녁에 해남으로 돌아와서 윤서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도 이렇게 바다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친구 지연이었습니다. 윤서야, 잘 지내? 응, 정말 잘 지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행복해 보인다. 맞아. 진짜 행복해. 부럽다. 나도 그런 가족 만나고 싶어. 지연아, 가족은 만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야. 무슨 뜻이야? 피로 연결된 게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게 진짜 가족이라는 뜻이야. 전화를 끊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바다 풍경 가족 카페는 해남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대학생이 되어 방학 때마다 내려와 일을 도왔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미정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카페의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일도 계속하면서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철수는 윤서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펜션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가족을 얻은 기쁨이 컸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이제 완전히 이곳이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일기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2년 전의 나에게 지금 너는 많이 두렵겠지만 걱정하지 마. 해남으로 가는 결정이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곳에서 너는 진짜 가족을 만날 거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거야. 아빠가 떠난 상처도 치유될 거야. 무엇보다 너 자신이 더 따뜻한 사람이 될 거야. 바다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믿고 용기를 내. 사랑을 담아 2년 후에 너가. 그날 밤 온 가족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유나가 문득 말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미정이 답했습니다. 설령 떨어져 살게 되어도 마음은 항상 함께야. 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가족이니까. 더 특별해. 윤서가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약속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 약속해. 약속이야. 약속합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도 해남의 바다 풍경 가족 카페에서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네 사람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이야기.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키워낸 이야기. 바다 냄새가 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윤서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윤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